자, 다음은 무인기 관련한 얘기인데요. 저 없을 때 무인기가 터졌죠. 네, 안타깝습니다. 모든 분들이 송 작가님의 해설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무인기 전문가. 네, 송 작가가 이걸 좀 털어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기사 보고 조금 지금이라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교웅이 어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 군대도 안 가본 전쟁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 이게? 과연 이제, 참.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왜 무인기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인 거죠. 일단 무인기의 가장 큰 특성은 돈을 얼마 안 들인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 전략을 늘리는 건 일종의 비대칭 전략인 겁니다. 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몇천억씩 하는 탐지 장비를 비롯한 이 전략 자산들, 탐지 자산들이 있거든요. 우리 미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공중 저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첨단 장비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북한군은 그런 장비가 전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무인기를 양성하는 이유는 일종의 탐지 목적이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격하는 목적보다는, 상대방 진지에 대한 탐색이 최우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 수는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에요. 요거는 약 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그리고, 아무런 연결 장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보내잖아? 그럼 니콘 카메라 앞에 하나 달렸고, 엔진 있고, 그리고 방향 조정하는 GPS 센서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입력시켜놓은 대로 쭉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냥 오는 거야. 이게 옆에 쉽게 말해서 바람 불어갖고 꼬꾸라지면 그걸 끄신 거고, 예를 들어 이쪽에서 보내놨던 북한군이 야 여기 옆으로 조금 좀 틀어가지고 옆쪽으로 한번 가봐, 이게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냥 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입력한 값 거기서 변화가 그렇지. 안 되는 거죠. 통신이 안 되는 거야, 걔랑.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장난감 수준도 안 돼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띄워보내서라도 정찰을 해야 되는 북한의 현재의 군사력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그런 형태의 무인기인 거고. 거기에 경고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깡통에다 경고방송하면 걔가 알아듣냐고. 야, 총알이 빗발쳐도 얘는 자기가 총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폭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 그러면 그걸 이제 일종의 스텔스기를 대체할 목적의 무인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진짜 언제적 얘기야. 70년대 중반에 핀란드에서 A10-2라 그래갖고 농업용으로 농약을 치는 농약 분쇄형 목조 비행기를 그거를 북한이 대량으로 수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조란 말이야. 그래서 안 걸린다는 거야, 레이더에. 그래서 농약 싣고 난 AN2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남한을 공습하면 레이더로 못 맞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안보 협박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 얘기를 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무로 된. 시속 400km 속도로 폭탄을 싣고 쭉 내려온다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전술적인 위협이 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인기가 뚫렸는데도 우리는 몰랐던 거고, 뚫리고 나서 장관은 1시간, 국방장관은 1시간, 대통령은 3시간 반이 있다가 그게 결국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먼저 야, 저 뭐가 이렇게 떠다니냐? 드론인가?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은 게 가장 먼저 보고가 된 첫 번째 목격담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 근데 이 상황에다 대놓고 이걸 갖다가 탐지도 못하면서 잡겠다고. 잡지도 근데 못하고. 그 생각 그렇게 되면은 그걸 입력해가지고 그냥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행 금지 구역까지 분명히 들어왔겠네. 그래서 네. 그 명확하게 얘네들 5대인가 뭐 그 다음 날까지 9대 가까이를 띄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추후에 대한 건 전혀 국방부가 보도를 안 한단 말이야. 얘네가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는지 다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용산은 안 들어왔다고 확신은 하지만 어디서 있는지 모르잖아. 은평에서 봤잖아. 모르잖아. 근데. 은평에서 목격된 거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은평까지만 왔다 갔다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북한은 이거 버려봐야 100만 원도 안 돼. 카메라값 보태도 200도 안 돼, 손에. 나는 용산까지 갔다 왔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니 그거 아니면은 왜 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북한에서 북한 왜 와? 입장에서도 야 대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대박 아니 갔다 왔어. 근데 군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들이 어떻게 증명해? 북한 입장에서는 야 용산 갔다 와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만일 이 비행기가 무인기가 진짜 용산 상공까지 갔다 와서 세팅한 대로 그 니콘 카메라 가지고 이오스 750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냐? 용산대를 찍어가지고 네. 대통령실을 찍어가지고 북한이 만약 이거를 항공사진으로 발표한다고 생각해봐봐. 새해 새해 기념 됐다 성년아 기념사진이다. 1월 1일자로 디스패치를 압도하는 사진이 북한에서 안 나오고 돼. 있네요. 너무 쪽팔려. 궁금하네요. 어떻게 할지. 전 세계 너무 쪽팔린 일이야. 뭐가 쪽팔려? 그렇습니다. 그냥 해.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론 부대도 있고요. 우리 드론 부대는 공격형 드론 부대입니다. 실제 드론에다가 총기까지 발사하고 자폭도 할 수 있는 드론 부대를 우리가 키워요. 드론 요격 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요격 장비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나마 드론일 때 얘기야. 무인기는 얘는 아니다. 드론이 아니고 그냥 모형 경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잡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 최고 소속이 100km면 진짜 아마 한 500m 위에서 떠서 가면 무슨 풍선 흘러가는 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최소 속도가 1000km 넘는 전투기가 지나다니면서 그 2m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요격을 하냐고. 근데 그걸 찾겠다고 비행기를 몇십 대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 아니야 주민들 머리 위로. 500발을 총알을 쐈다지만 맞추지도 못했다. 그 500발도 진짜 뭔가 핵심적으로 해갖고 산탄으로 해서 보고 쐈으면 맞췄을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소리 나는 데다가 안 보이니까 대충 막 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 근데 이런 이상한 기사도 있습니다. SBS 기사인데 SBS 국방 전문 김태훈 기자거든요. 이분 기사 참 쌈박한데 북 무인기 격추 포기한 조종사의 고뇌. 미쳐버리겠네. 보고도 안 한 것 같은데. 와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이제 비호복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네. 비호복합이 뭐냐면 대공 미사일하고 기관포를 섞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저공 이게 사실 무인기용이 아니고 저공 비행하는 상대방 비행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말고 왜냐면 스텔스가 안 되는 비행기는 고도를 낮춰야지 방공망을 피해갖고 침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만든 거라 얘도 기본적으로 대포병 레이더가 기본 사양이에요. 쉽게 말해 레이더에 잡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경비행기는 안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비호복합이 있어도 이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버렸으면 돼. 북한 애들이 정찰용으로 이 정도의 비루한 수준에 이거를 띄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탐지가 잘 안 돼갖고 여기까지 날아오는 건데 국민들 생활에 영향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띄우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감시할 수 있는 초소 방식이라든지 경비 방식을 바꾸겠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윤석열의 반응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야. 더 많은 드론을 북한으로 보내.
응징을 해. 그래서 그 들어오니 북한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갔다 오는 거야 얘도. 허허 벌판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군사 분계에서 넘어갔다 온 걸로 끝난 거야. 그거니까 야 우리 이렇게 복수하는 거 봤지? 우리 이렇게 응징하는 국가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저녁에 술 마셔. 이거 한 거 아니야 결국은. 야, 빨리 끝내고 송년 모임 해야 되는데 야 들은 아직 안 갔다 왔어? 끝나자마자 바로 술 마신 거예요. 국방장관까지 데리고 있지. 국방장관이 아니고 저기 행안부 장관. 술 파트너. 상민이? 이상민. 술 이상민이 파트너. 그거 했다잖아요. 건배사. 상민이는 원래 술 친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그렇죠. 자른다면서요. 무슨 뭐 어우동 뽑는 것도 아니고. 술 같이 어떻게 마셔주면 장관을 술 잘 마시고 대적자라고 구두주 잘 만든 구두주 잘 타는 애 이런 애들로만 데리고 다니라고. 네. 아무튼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윤석열의 친구가 개인적인 없어서? 취향은 남성 구두주라고 합니다. 양말을 같이 넣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외신도 이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냥 쪽팔려지는 거죠, 결국. 네, 일단 AP통신은 한국군은 5년 만에 국경을 넘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올해 북한의 강력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공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 사건을 이용하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 외신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이 무조건 뭐만 있으면 전 정권 탓을 한다.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건 사실 모기가 나타난 거야. 모기가. 견문 발금. 모기가 나타난 것 같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버리고 그 호들갑을 떨어갖고 그 위세가 살았느냐? 오히려 개망신만 나간 거거든. 그렇죠. 진짜 모기 보고 칼 뽑은 형국이에요. 그러면 모기 보고 칼 뽑았다고 이야 이 사람 용감한데 그럴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거야말로 감춰버리고 없던 일로 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박자를 엇나가요. 중요한 일은 무시해버리고 사소한 일은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 참 이렇게까지 엇박자 나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게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요. 굳이 넌 그런 걸 생각해보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권에서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걸 무조건 반대로 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 뭔가 정상적인 거를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얘는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거 다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뭐 NSC를 했네 안 했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정권들은 진짜 놀라운 게 네. 대통령을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 시간이요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술 먹고 늦게 나오고 뭐 NSC 늦게 참가하고 이런 거가 이제는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가지고 꼭 안보에 관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생기더라도 그 부처에 있어서 있었던 보고 내용들이 윗선으로 거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전달을 막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병풍 내지는 필터가 있거나 대신에 일을 처지해주는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건 전결로 처리해버리고 성렬이한테 안 가게끔 하는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그러니까. 무섭지. 계속 깨지니까. 뭔 얘기만 나면. 경로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면 욕먹는다고 하잖아요. 뭐 1시간 욕먹는다며.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그거 어떻게 보고를 해? 점점 더 경한테 동질감이 느껴지네. 네. 좀 게으르게 살다 와서 그런가? 네. 그러면 대신 좀 맞을래요? 좀 때려주세요. 코스가 필요하다. 좀 우리 정말 그 경에 대한 분노감을 네, 누가 하나 대신하고. 아바타 세워가지고 네. 좀 때릴까? 어? 그렇습니다. 그 나는 하지 말아줘. 왜요? 어머, 뭐 깜짝이야, 뭐가? 왜? 우리 미스터님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갑자기 어? 너무 깜짝 이런 일은 놀랐어요. 처음, 저기, 미스 미스터니
어이구야.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실수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따로 저기 메일 주세요. 혹시 여기서는 말 못하니까 내가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눌렀어. 라고 메일을 주시면 아니 아까 네, 존재 야만의 시대님도 엄청 많이 네, 주셨는데 맞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왜 주시나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부담되게. 네, 혹시 고맙습니다. 잘못 누르신 거라면 언제든지 저희는 AS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 AS 하면 공개할 거예요. AS 받아갔다고. 네. 이게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고. 이게 사실이잖아. 이러해서 그날 이 정도가 있었는데, 슈퍼챗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환불해 드렸으면 알려드려야지, 여러분한테. 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때? 야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마음이 확 반감되죠. 참 이상하죠. 예. 아이,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아시면서. 죽어도 네. 욕먹는. 자, 아우 정말 저분 입만 거치면 뭐든지 네. 다 이렇게 저렴해져 버리네요. 문제예요. 예. 재능인가요? 갑자기 50만 클럽이 하나 생겨가지고. 50만 네. 클럽 55 클럽은 안 돼도 우리가 50만 클럽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작가 팀을 가시죠.